어느 여름날 밤, 개미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있었던 블랙아웃 때문이었죠. 정말 갑자기 그럴 줄 몰랐어요.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되는데 에어컨이건 선풍기건 작동도 안 되지. 손붙이만 열심히 흔드느라 손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덥다고 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냉장고까지 멈춰서자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것도 이틀 동안 정전이 되니 음식물은 모두 상해서 먹을 수도 없고 생선 썩는 냄새까지.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집은 2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이틀 동안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했죠. 더운 날씨 탓에 땀은 비 오듯 흐르지. 하지만 집에 가서 시원한 물로 씻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죠. 그런데 막상 수돗물을 틀어보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전이 돼서요. 어디 불편한 게 그뿐인가요? 이틀 동안 지하철도 멈췄죠. 거리에 신호등까지 멈추는 바람에 도로에 차들이 뒤엉켜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다른 개미 마을들도 피해를 많이 본 모양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히고 양식장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병원에선 긴급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웃 산마을에서는 석탄광산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광부개미 270명이 지하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장 할아버지, 정전이 되니 휴대폰도 안 터졌어요. 가족들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맞아요. 낮에는 햇빛이 비춰주니 보이는 거라도 있지만 깜깜한 밤이 되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정전이 되니 신기한 것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 그게 뭔데? 마을에 불빛이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봤어요.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별들이 다 어디로 갔지? 별들이 어디 가긴 하늘에 그대로 있지. 집집마다 전깃불을 밝히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란다. 그나저나 이번 정전 사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너희들에게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전기에너지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아껴 썼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지구의 시간을 한 달에 1시간씩, 아니면 한 주에 1시간씩 갖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지구의 시간?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 지구의 시간이란 1년에 하루 1시간만이라도 불을 꺼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2007년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캠페인이란다. 각 나라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6일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에 집집마다 한 집 한 등 끄기 캠페인 운동을 벌여 전국 140만 호 가구에서 한 가구당 20와트 전기를 절약해 공장 150개가 가동할 수 있는 전기를 모으기도 했단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의 절약과 실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밝은 낮인데도 전등을 환하게 켜두고 있진 않나요?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틀고 있지는 않나요? 보고 있지 않는데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진 않나요? 혹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전원을 켜두고 있진 않나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 여름옷이 아닌 가을옷을 입고 있진 않나요? 혹시 휴대폰이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플러그를 뽑지 않은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에 제시된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원, 인류, 생존, 세계, 보존, 유한함, 필수적,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멸종위기, 지켜야 할 것 등 이 11개의 단어들이 한 개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인데요. 그 에너지라는 단어를 넣어 여러 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는 인류의 생존의 필수적 요소이다. 에너지 자원은 고갈 위험이 높은 유한한 자원이므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지속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의 무분별한 이용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기후변화를 가속화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동식물을 멸종위기에 처하도록 내몰고 있다 등. 결국 11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에너지 절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신년호에서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로 규정하였어요. 보통 제1의 에너지는 불, 제2의 에너지는 석유, 제3의 에너지는 원자력, 제4의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타임지에서는 왜 에너지 절약을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제5의 에너지라고 말한 걸까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제5의 에너지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던 서울 성대골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전소 운동을 펼쳤다고 하네요. 에너지 절전소 운동이란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생산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매달 사용한 전력량을 그래프로 그린 뒤 게시판에 붙여 서로 에너지 절약을 경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절전소 운동을 통해 절약한 전력량은 35,000kW로 이는 110가구가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걸까요? 에너지는 지구 자원이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더욱 아니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여름철 블랙아웃을 경험한 후 에너지 절약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에너지 절약은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내 기업들이 2020년까지 해마다 총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기로 한 점, 또 경제성이 떨어져 외면받던 셰일가스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것만 봐도 에너지 절감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온난화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는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복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절약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요? 물론 초등학교 3학년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은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 이후 자주 쓰였으며 에너지 절약 자체가 최대의 에너지 자원이다라는 표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스터들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그 실천 방법을 알리기도 했죠. 그중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포스터, 콘센트에 플러그를 뽑는 구멍이 귀여운 팬더의 눈으로 표현되어 있죠. 만약 플러그를 꽂게 되면 귀여운 팬더의 두 눈을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콘센트가 이런 모습이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꼽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죠. 우리의 무분별한 전기 에너지 사용으로 빙하가 녹고 생존을 위협받자 참다 못한 펭귄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잡아당겨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펭귄이 꼭 직접 나서야 할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스터입니다. 숲의 자연 휴식연 이미지와 플러그 휴식 11%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라는 문구를 결합시켜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서 11% 해당되며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각 가정마다 연간 한 달치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포스터입니다. 스마트폰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제품이 필수품이 된 요즘, 충전을 위한 전기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중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으로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최대 전력 수요 중 전기 난방기기 사용 비율이 무려 25%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따뜻한 옷으로 체감 온도를 높이고 커튼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 전기 난방기기를 적게 사용한다면 에너지가 절약될 것입니다. 내복은 체감 온도를 무려 3도씨나 올려주고 가디건은 2.2도씨, 무릎 담요는 2.5도씨, 양말은 0.6도씨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튼을 치면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두 번째,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냉장고 온도를 1도 내릴 때마다 5%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냉동실의 경우는 6초간 문을 열면 올라간 기온을 다시 내리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 하니 자주 여닫는 것은 금물이겠죠? 따라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상당량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세 번째,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가 적정하고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냉방 온도 1도, 난방 온도 1도 조절 시 약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네 번째,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끕니다. 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조명을 꺼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활동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문항 1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보기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두 가지씩 찾아 써보겠습니다. 보기, 자음으로 시작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기억,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니은,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기. 디귿, 다림질은 모아서 하기.
미음, 물을 끓일 땐 딱 쓸 만큼만 끓이기. 지읒, 자전거로 학교 다니기. 히읗, 휴대폰은 충전되면 바로 코드 뽑기. 이렇게 기읍부터 히읗 중에서 자음자를 선택하여 해당 자음자로 시작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각각 2가지씩 써보겠습니다. 문항 2.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티셔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티셔츠를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